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세상 부자 플래너 김태수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신축하고 기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3억 미만의 주택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첫 시간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시간, 시드머니 만들기. 그 다음에 매수는 어디에, 그 다음에 재개발건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나온 정부 규제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오늘은 아파트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요번에 대책 나온 다음에 한 2, 3일 새에 또 아주 웃긴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가 아파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매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사람들이 걷어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호가에 또 호가로 내놔버리니까는 참, 이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2, 3일 새에.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면 안정이 될 거라고 했는데, 9억 미만의 아파트들, 특히 저가 아파트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내내 뭐 노원구 쪽이나 이런 쪽 5, 6억대의 아파트를 뒤지는데 쉽지는 않네요. 이 암사동 쪽에서는 사실 쓸만한 아파트들 3억 이상의 갭이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전세가분 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이 매가가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이 1, 2년 후에 더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지 갭이 맞춰지는데, 주택 가격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전세 가격은 1년 전, 2년 전에 맞춰진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매매가 대비율 50% 미만인 데가 많아서 갭 투자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수요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움직이시는 분들은 갭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9억 미만 저가 아파트들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량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또 다른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의 그 매체세의 흐름은 그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억 미만의 주택들, 아파트니 빌라니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이제 아파트 흐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파트는 뭐 모든 주택은 꼭 아파트뿐만이 아니라요. 이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가면 매물이 없어요. 내려가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거래가 되면은 다시 호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잔잔한 파도는 계속 있는 상황인데 이 잔잔한 파도가 그냥 수평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잔잔한 파도가 우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계속 가격은 올라가면서 잔잔한 파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내려갈 때는 1, 2천만 원, 올라갈 때는 없다니, 또 내려갈 때는 1, 2천만 원, 올라갈 때는 없다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실수요 위주 1주택자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갈아타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일시적 2주택으로 해가지고 갈아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은 1년 이내에 자기 주택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요번에 또 대책에서는 대출이 끼면은 뭐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갈아타기는 쉽지 않은데, 자금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갈아탈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아파트를 선정하실 때 보시면은 세대수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단지가 어디고 그 지역의 대장이 어디고 그 대장 단지에서 파생돼서 가격이 변동되는 걸로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장이 올라갔어. 그 다음 차에 올라가겠죠. 그 다음이 시간이 지나면 그 뒤에 게 올라가겠죠. 자, 주택 가격은 내 주택이 빨리 오르냐 늦게 오르냐인지 항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축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기축으로 갈 것인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신축이 가격을 주도를 했어요.
강동구 쪽은 고덕 쪽에서 가격을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14억대, 15억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신축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구축들이 따라 올라갔고, 대단지 위주로. 그 대단지 위주로 올라간 상황에서 나홀로 아파트까지도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물 자체가 많이 잠겨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어디를 잡을 건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금의 여력이 있다고 하시면은 대장 쪽, 대단지 쪽을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자, 기축은 그러면 언제부터 기축일까요? 자, 10년 정도는 지나면은 기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입주하고 뭐 4, 5년까지는 신축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축, 그 다음에 30년이 다가와지고 30년 이상이 되면은 재건축 쪽으로 보셔야죠. 자, 신축과 재건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갭이 많이 벌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금액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기축을 선택했는데 기축도 지금 많이 벌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기축을 들어가실 때는 보셔야 될 게 대부분 생각하시면은요, 전화가 왔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신축이냐 기축이냐 재건축이냐 이거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기는 기축으로 이미 이제 미리 잡아 놓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기축은 생각하셔야 될 게 신축하고 기축하고는 어차피 10년 이상 살았다고 하면은 인테리어를 할 거로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인테리어를 한다는 얘기는 그 공사 기간이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내 집을 빼가지고 이 사람한테 잔금 치고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인테리어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포장 이사를 하면서 물건을 보관시킵니다. 이사를. 그리고 다른 데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생활하시다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좀 감수를 하시고 자기 아파트를 들어가서 본인이 산다고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뭐 2, 3천만 원, 뭐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이하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기간이 좀 공사 기간이 있어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사 들어가시기 전에 수리해서 들어가시는 게 생활하시는 것도 좋고 기분도 좋고 나중에 파실 때도 제대로 파실 수가 있고, 안 팔더라도 전세를 놓고 다른 데로 사정상 가신다고 해도 전세가 잘 빠져요. 투자를 안 하시고 뭘 얻으시려고 하시면 그만큼 고생을 하십니다. 이왕 들어가시는 거 저는 수리를 해갖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재건축 쪽은 들어가시면은 몸테크를 많이 하셔야 되고 사실 기간이 많이 길다는 거, 최소 10년, 많게는 20년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금액대별로 좀 잘라서 우리가 뭐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데부터 따져가지고 뭐 1억 미만짜리 물건들 몇 가지 소개를 한번 해보고 2억, 3억대의 물건들 소개를 해보고 5, 6억대의 물건들 소개를 해보고 그 이상은 그냥 전화하세요. 사실 우리가 1주택자가 되고 갈아타기 하는 쪽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렴하게 일단 잡아놓으실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상 10억 이상 되는 거는 저는 요번에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거는 파샬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요거 이제 천호 암사 쪽에 있는 빌라인데요. 전용이 한 15평 정도 되니까요. 아파트로 따지면은 한 23평 규모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평, 24평이 보통 한 17평 정도 나오니까, 아파트가. 그러면은 23평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이 3칸이고, 거실이 있고,
그런 주택입니다. 엘리베이터 있고요. 총 6층 중에 4층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암사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공원까지 가는데 10분 이내. 천호역에서 앞에서 집 앞에서 바로 마을버스를 타고 천호역에 가시면은 한 2, 3분 안에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인가? 그 정도니까 2, 3분 안에 가실 수 있는데요. 도보로도 15분 안에 천호역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러면 8호선을 이용하셔도 되고 5호선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암사하고 천호 쪽이 좀 교통이 괜찮은 게 뭐냐면 바로 올림픽대로 88 올림픽도로를 바로 탈 수가 있습니다.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도 올림픽대로까지 진입하는데 큰 이렇게 소요 시간이 안 걸리죠. 뭐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갔냐 하면은 자 매매가가 2억 6천이었어요. 현 전세가 2억 4천 들어갔고요. 뭐 등기 비용하고 기타 부동산 수수료니 뭐니 이렇게 따져서 보면 한 500 정도 생각한다고 하면 뭐 500도 많이 잡은 겁니다. 2,500 정도의 실투자 금액 갖고서는 사실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게, 현재 전세가 가격은 2억 4천에 들어가 있는데, 새로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은 한 2억 8천 정도, 2억 7천에서 8천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매매가가 따라가겠죠?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무피로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2,500이 들어갔지만 1년 후에는 이 2,500을 회수한다는 얘기죠. 그 이상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거주하시고 사시다가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씨앗 자금을 조금 더 만들어서 이 집을 매도를 하고 다른 데로 갈아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생각은 조금 한번 해보실 부분도 있어요. 사실 암사역이 강동구 쪽에서 교통은 되게 좋습니다. 살기 편하고 물가 싸고 서민들이 살기 되게 좋은 문화예요. 이쪽이. 그래서 이런 물건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물건인데요. 이거는 3억 미만입니다. 이것도. 남양주 별내 신도시 옆에 별내면이 있어요. 거기에 청원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나중에 이제 지도 보면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일단 구두상으로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별내 신도시가 있고요. 거기에서 자동차로 한 5분 거리 가면 청원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 청원리에서 한 5분 거리 가시면은 어디냐면은 의정부 고산지구입니다. 별내에서 8호선이 별내까지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 북별내역까지 연장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위로가 어디냐면 의정부 쪽으로 이렇게 순환하게끔 예전부터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공 위주로 해가지고 고산단지를 만들었고 청안리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언제 발표가 날지 모르겠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추이를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경우의 수 3가지를 했는데 청왕리에 여기 신설될 거다? 그럼 대박이겠죠? 신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고산으로 다이렉트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고산이나 밀락지구로 의정부 쪽에 안 될 수도 있죠? 안 됐을 때 고산지구로만 갔을 때 아예 그것도 안 됐을 때 이거 3가지의 경우의 수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가격 추이를 보면은요. 별내 신도시가 1년 반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올라서 현재 84 기준으로 해서 한 6억 5천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6억 5천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보통 한 7년차, 8년차 됐겠죠. 그 다음에 고산지구가 한 4억 5천에서 5억대 가요. 자, 고산이 교통이 유리할까요? 청안리가 유리할까요? 자동차로 이용하시는 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현재는 청학리가 유리해요. 청학리에서 바로 M버스가 출발해서 잠실로 가고요. 그러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지하철은 현재 없어도. 외곽 순환도로를 타는데 별내신도로 지시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를 바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가격이 3억 미만이거든요. 3억 이상으로 바로 쫓아갈 기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 상태는 18년 된 아파트예요. 38사 기준이고요. 그럼 2억 6천이에요. 전세가 2억 1천 껴 있었어요. 그럼 5천만 원 들어갔죠? 그래, 등기 비용, 기타 비용 해서 500만 원 잡고 5,500으로 사실상 물건을 잡아놓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의 개념으로 간다고 했으면 뭐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고. 세금 내시라고 그랬죠. 세금 내시면 된다. 이것도 재밌는 게요. 여기가 면소재지다 보니까는 농어촌 특례 지역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특목고 들어갈 때 6특, 12특.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럼 대학교 갈 때 학교가 바뀝니다. 그거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가능하신 거고요. 학교는 한 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9천 몇 개 세대라고 하는데 만 세대로 잡고 그 안에 학교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조그만 미니 도시예요. 그러다 뭐 걸어서 10분이면 다 다녀요. 그리고 한 20년 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인프라는 그 생활 여건에 대한 인프라는 다 형성이 돼 있어요.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모텔들이 많아. 외곽이다 보니까.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집가가 올라가면은 바뀌겠죠. 자,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억 미만의 아파트하고 빌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 시내 안에는 3억 미만은 거의 없어요. 맨 끝자락 저기 상계동 이쪽 수락산 밑에 그쪽도 없더라고요. 들어가시려면 빨리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20분이 넘어가면 끊겨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를 가실 거면 기축을 갈 거냐 신축을 갈 거냐 재건축을 갈 거냐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교통의 여건 학군의 여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금액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몇 년 후에 내가 실거주를 할 건지 아닐 건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번에 대책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3억 미만의 아파트를 갭으로 사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3억 이상의 주택을 사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거 회수한다고 합니다. 뭐 아주 깝깝한 얘기예요, 사실은. 무주택자들한테는. 한번 머리를 써보시고요. 이번 대책에서 법인들이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사실은. 추가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종부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부세에 대한 6억을 빼주지 않으면 그 6억을 공제하고 나서 혜택을 줬거든요. 공정가율 곱하고 뭐 세율 곱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풀로 3% 4%까지 때린다고 하면 몇 천만 원씩 나올 거예요. 사실 주택 몇 개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 법인으로 하는 부분 꼭 상담 통해서 하시고요.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법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세무서하고 얘기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또 20분이 다 돼서 급하게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